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한국을 이렇게 오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모든 게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기자, 아난 찬타위차이 씨가 한국 금지 운동을 취재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솔직한 질문을 품고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은 정말 우리가 보는 대로 완벽한가?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따로 있는 걸까?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건들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아난 기자의 놀라운 한국 탐방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난 찬타위차입니다. 저희 나라는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K-드라마와 K-팝은 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항상 인기의 중심에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태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문화를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반응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운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지나친 영향력이 자국, 경제와 문화에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태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문제의 중심에 있는 나라일까?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약 6시간이 지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나라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태도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공항 직원의 모습에 처음부터 신뢰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 감탄도 잠시 도착한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제 가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땐 혼잡하고 무례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죠. 한국 공항에서도 비슷한 혼란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침착하게 제 상황을 파악했고 영어로 상세한 설명을 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알려줬습니다. 태국에서 제 가방이 잘못 연결된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즉시 조치를 취했고 곧바로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려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정말 효율적이고 세련된 시스템이네. 그 첫 경험은 제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체계적인 모습 뒤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차갑고 개인주의적인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버스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는 매우 조용했고 모든 승객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시적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승객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농담을 주고받는 일이 흔한데 한국에서는 이런 정겨운 모습 대신 고요함이 가득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정말 드라마 속 세상 같다고 느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현대적인 건축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도시의 속도와 세련됨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은 태국에서 즐기던 것에 비해 꽤 비쌌습니다. 하지만 카페 내부는 아늑하고 평화로웠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노트북에 집중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조용하고 차가운 걸까? 그런데 그때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근처에 있던 한국 남성이 바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깨지진 않았나요? 그는 제가 고맙다고 말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확인할 때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저의 선입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개인주의적으로만 보였던 한국 사람들에게도 분명 따뜻함과 배려심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친절함, 공항버스의 효율성과 정숙함, 그리고 카페에서의 뜻밖의 도움까지. 한국은 태국에서 바라보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사회를 깊이 탐구하며 이 나라에 대한 진짜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치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소에서 간단히 준비를 마친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정치와 역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기에 태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서울은 정말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은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보여줬어요. 태국 방콕의 혼란스러운 교통 체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호등 하나마저도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기에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에서 느껴지는 세련미는 새로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경복궁 같은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광장 한쪽에서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자, 대형 프랜차이즈 퇴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 상인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잠식해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국에서의 벤코리아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약자들은 종종 거대한 흐름에 의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이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한국의 전통시장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김밥을 골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환영하며 웃으며 맞아줬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간단한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줬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은 태국 음식과도 조금 닮아 있었고 김밥은 신선하고 고소했어요. 저는 이런 경험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따뜻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외감을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상인이 저를 보고 무언가를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상인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언어를 잘 못해도 최대한 손짓이나 몸짓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단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조금 고립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시장을 둘러본 후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체험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시스템은 태국의 BTS 스카이 트레이너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승강장에는 전광판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밀함은 태국의 느슨한 대중교통 체계와는 확실히 대조적이었죠. 지하철 내부는 매우 깨끗했고 에어컨도 완벽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소소한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문화가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용한 분위기에도 따뜻한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어르신이 탑승하자 젊은 승객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다른 사람들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 노약자 좌석은 항상 비워져 있었고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어른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행동이 거의 의식처럼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한국 회사원들과의 인터뷰를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만난 회사원들은 대부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해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와 직장 내 성과 압박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야근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과의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갈등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처럼 사람들 역시 서로 다른 가치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일정을 보내며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양면성을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련되고 질서 정연한 모습 뒤에는 각박함과 개인적인 고립감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또 따뜻함과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정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은 그날 저녁 한 한국 가정에서의 초대를 통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사로 정리하고 있을 때 전날 인터뷰했던 회사원 중 한 명인 이승훈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한국 가정식 문화를 경험해보라는 제안이었죠. 승훈 씨의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 가정의 아늑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다양한 음식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능숙한 태국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작은 세심함은 제게 감동을 주었죠.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잡채 등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느낌이었고 맛 또한 정말 훌륭했습니다. 승훈 씨의 아버지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 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우 따뜻했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작은 실수가 분위기를 살짝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식사 중에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는데 승훈 씨의 아버지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난 씨, 젓가락을 이렇게 놓으면 한국에서는 조금 실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그들의 문화적 규범을 몰라 실수를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승훈 씨와 산책을 하며 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는 외국인이 알기 어려운 예절이 많아요. 그런 점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기곤 하죠.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날 저녁 저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대처하는 방식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느끼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도중 치아에 통증이 느껴졌고 승훈 씨가 근처 치과를 추천해줬습니다. 한국의 치과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저는 약간 긴장했지만 승훈 씨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말 훌륭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기에 믿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치과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접수 과정도 매우 간단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제 차례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의사와의 상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통증의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며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친절히 안내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비가 태국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의료 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 승훈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걸 빨리빨리라고 하죠.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세심함을 잃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서울 시내의 유명 관광지인 남산타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타워 주변에서 저는 갑작스럽게 두 한국인 남녀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심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피하지 않고 구경하며 웅성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피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언쟁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내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양면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개인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배려가 있었으며 종종 격렬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될 수 없는 나라구나.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여정은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을 마무리하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벤코리아 운동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로서의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경험은 저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제 생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침 일찍 승훈 씨가 제게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한 곳은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의 화려함과는 조금 다르죠. 서울의 복잡함을 벗어나 차로 1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두 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낮은 지붕의 집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느긋한 움직임은 서울의 바쁜 일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승훈 씨는 제게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전통적인 한옥이었고 한 어르신이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훈 씨가 반갑게 인사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돌려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승훈 씨의 친척이라고 했던 그는 직접 담근 김치를 보여주며 저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니 흥미로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정성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맛이 이상해지죠. 그의 말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넘어서 삶의 태도에 대한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옥의 마당에 앉아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화려함과 첨단 기술은 물론 놀라웠지만 이런 전통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이 가진 뿌리 깊은 가치와 철학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단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된장을 태국에서도 한번 써보세요. 이 안에 한국의 맛이 담겨 있어요. 그 단지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징하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승훈 씨와 저는 근처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걸으며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승훈 씨,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함과 배려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우리 문화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제가 며칠 동안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한강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균형과 여유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을 태국과 비교하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단순히 분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살아 숨쉬는 문화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들, 전통시장 상인의 따뜻한 웃음, 승훈 씨 가족의 환대, 그리고 마을 어르신의 깊이 있는 조언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한 가지 관점으로 정의할 수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려하고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전통과 현대적인 삶의 조화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태국 독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원인을 비판하거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대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으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 기사는 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들의 애정이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경험은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한 나라와 그곳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나라가 아니라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특별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태국의 기자 안한 씨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한 사람의 시각과 삶을 바꾼 특별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한 씨가 깨달았던 것처럼 한국과 태국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한국이 가진 매력이나 안한 씨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